바다에는 이상한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빛이 사라질수록 생명은 더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괴물이 되어 갑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보게 될 존재는 어쩌면 지구에서 가장 외로운 포식자일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이렇게 부릅니다. 영원한 지옥 속에서 살아가는 심해 물고기. 수면 위에서는 파도가 흔들리고 갈매기가 울고 햇빛이 바다를 반짝이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아래로 천천히 내려가기 시작하면 세상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100m 아래 푸른빛이 흐려집니다. 500m 아래 색이 사라집니다. 1000m 아래 당신은 이제 낮과 밤조차 존재하지 않는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곳의 물은 얼음처럼 차갑습니다. 압력은 자동차 수십 대가 몸 위를 누르는 것처럼 무겁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서운 것은 소리조차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깊은 심해에서는 숨소리도 멀리 퍼지지 않습니다. 거대한 바다는 살아있는데 이상하리만큼 조용합니다. 그 침묵 속에서 아주 작은 빛 하나가 흔들립니다. 멀리서 보면 반딧불처럼 보입니다. 약하고 가냘픈 불빛입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는 순간 당신은 그것이 희망이 아니라 덫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검은 어둠 속에서 거대한 입이 열립니다. 몸보다 더 커 보이는 입, 부러진 유리 조각처럼 삐죽 튀어나온 이빨, 그리고 눈보다 먼저 먹이를 삼켜버릴 만큼 빠른 움직임. 이 생물이 바로 심해 아귀입니다. 대표적인 종류 가운데 하나는 멜라노케투스라고 불립니다. 이 이름은 아주 오래전 학자들이 붙였지만 뜻은 놀라울 만큼 단순합니다. 검은 바다의 괴물. 정말 이상한 이름입니다. 하지만 심해에서 이 생물을 처음 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저건 물고기가 아니라 악몽 같다. 심해 아귀의 몸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유선형도 아니고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비늘은 거칠고 피부는 축축한 그림자처럼 흐릿합니다. 마치 바다가 오랜 시간 동안 공포를 조금씩 모아 만든 생명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바다는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심해에서는 예쁜 몸보다 살아남는 몸이 중요합니다. 빠르게 헤엄치는 것보다 단 한 번의 사냥에 성공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는 다음 식사가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심해 생물은 몇 달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합니다. 먹이가 나타나는 순간은 번개처럼 짧고 놓치는 순간 죽음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심해 아귀는 기다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소리내지 않고 숨은 그림자처럼 어둠 속에 녹아들어 오직 작은 빛 하나만 흔듭니다. 그리고 굶주린 물고기 한 마리가 그 빛을 향해 다가옵니다. 심해에서는 빛이 곧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희망이 가장 잔인한 함정이 됩니다. 심해 아귀의 머리 위에는 낚싯대처럼 길게 튀어나온 기관이 있습니다. 그 끝에서는 희미한 빛이 살아 움직입니다. 놀랍게도 그 빛은 불이 아닙니다. 몸 안에서 살아가는 아주 작은 생물들이 만들어내는 빛입니다. 깊은 바다의 생명들은 서로를 먹기도 하지만 때로는 서로의 몸속에서 함께 살아갑니다. 심해 아귀는 그 빛을 이용해 어둠 속에서 거짓 희망을 만듭니다. 마치 바다가 스스로 미끼를 만든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사실은 이 생물이 태어날 때부터 괴물이었던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주 오래전, 먼 옛날의 조상들은 지금처럼 끔찍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대가 지나고 또 지나면서 끝없는 어둠과 굶주림은 몸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입은 점점 커졌습니다. 이빨은 점점 길어졌습니다. 눈은 어둠 속 작은 움직임 하나에도 반응하도록 변했습니다. 결국 심해 아귀는 빛없는 세계에 완벽하게 적응한 포식자가 되었습니다. 인간에게는 공포로 보이지만 바다에게는 가장 효율적인 생명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심해아귀의 가장 충격적인 비밀은 사냥이 아니라 바로 사랑과 생존의 방식 속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심해아귀의 세계에서는 사랑조차 평범하지 않습니다. 깊은 바다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추위를 견디는 일이 아닙니다. 끝없는 어둠 속에서 단 한 마리의 같은 종을 만나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뜻입니다. 수컷 심해아귀는 그 사실을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생물은 스스로를 완전히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수컷은 암컷보다 훨씬 작습니다. 어떤 종류는 사람 손가락만큼 작기도 합니다. 반대로 암컷은 훨씬 크고 거대한 입과 빛나는 기관을 가진 완벽한 포식자로 성장합니다. 처음 발견된 당시 과학자들은 작은 수컷을 전혀 다른 물고기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모습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깊은 심해에서 잡힌 암컷 몸에서 이상한 덩어리가 발견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기생충으로 보였습니다. 살점에 붙어 있었고 피를 함께 나누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조사하자 믿기 어려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기생충이 아니라 수컷이었습니다. 수컷 심해아귀는 암컷을 발견하는 순간 입으로 암컷 몸을 물어버립니다. 그리고 절대 놓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피부가 서로 붙기 시작합니다. 혈관도 연결됩니다. 마침내 두 생물은 거의 하나의 몸처럼 변합니다. 수컷의 눈은 점점 사라집니다. 내장도 줄어듭니다. 혼자 살아가기 위한 기관들이 천천히 필요 없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남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번식을 위한 몸. 잔인해 보이지만 심해에서는 이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너무 넓고 어두운 세상에서는 다시 만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컷은 자유를 포기하는 대신 평생 암컷 곁에 남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사랑이라기보다 생존에 가까운 약속인지도 모릅니다. 깊은 심해에서는 감정조차 살아남는 방향으로 변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도 있습니다. 어떤 암컷은 몸에 여러 마리 수컷을 붙이고 살아갑니다. 마치 살아있는 그림자들이 매달린 것처럼 보입니다. 깊은 바다를 떠다니는 검은 괴물. 그리고 그 몸에부터 평생을 살아가는 작은 존재들. 이 모습은 너무 기괴해서 처음 공개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심해는 늘 인간의 상식을 비웃는 장소였습니다. 햇빛이 없는 세계에서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삶의 방식도 모두 무너집니다. 먹이를 쫓아 헤엄칠 힘조차 아까운 곳, 언제 굶어 죽을지 모르는 곳. 그곳에서는 사랑도 가족도 몸의 형태조차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화합니다. 그리고 심해아귀는 그런 세계의 규칙을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생물입니다. 하지만 이 기괴한 결합보다 더 놀라운 것은 따로 있습니다. 심해아귀는 단지 무서운 포식자가 아닙니다. 이 생물은 어둠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 전체를 감각기관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깊은 심해에서는 눈보다 먼저 물의 떨림이 생명을 결정합니다. 멀리서 작은 지느러미가 흔들리는 순간, 보이지 않는 물결 하나가 흐르는 순간, 심해아귀는 그것을 느낍니다. 마치 어둠 자체가 살아 움직이며 사냥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생물이 왜 그렇게 거대한 입과 이빨을 가지게 되었는지, 왜 빛 하나에 모든 진화를 걸었는지, 심해라는 지옥이 어떻게 괴물을 만들어냈는지 더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심해아귀의 입은 단순히 큰 것이 아닙니다. 그 입은 굶주림이 만들어낸 함정입니다. 깊은 심해에서는 한 번의 실패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먹이를 놓치면 다음 기회가 언제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루 뒤일 수도 있고 몇 달 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해아귀는 절대 놓치지 않는 방향으로 진화했습니다.
입은 몸 크기에 비해 지나치게 큽니다. 턱은 넓게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빨은 안쪽으로 휘어 있습니다. 이 구조는 아주 중요합니다. 한번 입 안으로 들어온 먹이는 다시 빠져나가기 어렵습니다. 마치 깊은 동굴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심해아귀는 자기 몸보다 큰 먹이도 상펴버립니다. 배가 풍선처럼 늘어나고 몸 형태가 변할 정도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할까요? 심해에서는 욕심이 아니라 계산입니다. 지금 눈앞의 먹이를 놓치면 다음에는 굶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해아귀는 먹이가 나타나는 순간 망설이지 않습니다. 빛이 흔들립니다. 작은 물고기 한 마리가 다가옵니다. 어둠 속에서는 방향 감각이 흐려집니다. 위와 아래조차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 작은 생물은 단지 빛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심해아귀의 몸이 열립니다. 보통 물고기들은 헤엄쳐서 사냥합니다. 하지만 심해아귀는 기다립니다. 움직임조차 에너지를 쓰기 때문입니다. 깊은 바다에서 가장 위험한 낭비는 달리는 것이 아니라 괜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해아귀는 거의 돌처럼 가만히 있습니다. 심장 박동도 느립니다. 움직임은 최소한입니다. 대신 몸 전체가 감각기관처럼 변했습니다. 물속에서는 아주 작은 떨림도 퍼집니다. 멀리서 지느러미 하나가 흔들리면 물결이 미세하게 흔들립니다. 심해아귀는 그 떨림을 느낍니다. 보이지 않아도 압니다. 어둠 속 어디에서 작은 생명이 움직이는지. 그리고 그 순간 기다리던 공격이 시작됩니다. 심해아귀의 사냥은 빠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짧습니다. 한순간 입이 벌어지고 물과 함께 먹이를 통째로 삼켜버립니다. 깊은 바다에서는 씹는 것조차 사치입니다. 이 생물의 몸에는 또 하나 놀라운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색입니다. 심해아귀의 몸은 거의 완벽한 검은색입니다. 빛을 반사하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림자조차 숨기기 위한 진화입니다. 인간의 눈에는 단순히 까맣게 보이지만 심해에서는 이것이 완벽한 위장입니다. 작은 빛 하나만 남기고 모든 존재를 지워버리는 몸, 마치 바다가 직접 만든 함정같습니다. 하지만 심해아귀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깊은 심해에는 이 생물을 노리는 더 거대한 포식자들도 존재합니다. 거대한 오징어, 심해상어, 그리고 아직 인간이 거의 알지 못하는 검은 사냥꾼들. 그래서 심해아귀는 사냥꾼이면서 동시에 먹잇감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는 누구도 완전히 안전하지 않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다른 생명을 삼켜야 하고 동시에 자신도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세계. 그 끝없는 공포 속에서 심해 생물들은 이상한 방식으로 서로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아니라 냄새로, 소리가 아니라 화학 신호로, 움직임이 아니라 물의 떨림으로. 그리고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신호들 속에 인간이 아직 풀지 못한 심해의 언어가 숨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 보려 합니다. 그곳에서는 침묵조차 단순한 침묵이 아닙니다. 깊은 심해에서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너무 어둡고, 너무 멀고, 너무 조용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명은 이상한 방법으로 서로를 찾아냅니다. 심해아귀 역시 그렇습니다. 이 생물은 대부분 평생 혼자 떠다닙니다. 끝없는 검은 물 속에서 다른 개체를 만나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해아귀의 세계에서는 외로움 자체가 자연의 규칙이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깊은 어둠이라도 생명은 완전히 단절되지 않습니다. 심해아귀는 눈으로 대화하지 않습니다. 소리로 울지도 않습니다. 대신 물속에 남겨진 아주 작은 흔적을 읽습니다. 몸에서 퍼지는 냄새, 피부에서 흘러나오는 화학신호, 지느러미가 흔들리며 남기는 물결,
그것이 심해의 언어입니다. 인간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공간처럼 보이지만 깊은 바다에서는 보이지 않는 신호들이 끊임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어떤 과학자들은 심해 생물들이 서로의 존재를 마치 그림자처럼 느낀다고 말합니다. 눈이 아니라 감각으로. 심해 아귀의 피부와 몸 주변에는 미세한 변화를 감지하는 기관들이 퍼져 있습니다. 멀리서 작은 생물이 방향을 바꾸면 물살이 흔들립니다. 그 변화는 아주 약하지만 심해 아귀에게는 거대한 외침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생물은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놀라운 점은 심해 생물들이 빛을 단순히 밝음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생물은 몸을 깜빡이며 서로를 알아봅니다. 어떤 생물은 위협할 때 갑자기 강한 빛을 냅니다. 또 어떤 생물은 짝을 찾기 위해 특정한 색의 빛을 반복합니다. 깊은 심해는 침묵의 세계이면서 동시에 빛의 언어가 흐르는 장소입니다. 심해 아귀의 작은 불빛도 단순한 사냥 도구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아직 인간은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그 빛은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혹은 어둠 속에서 살아있다는 마지막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가끔 심해 탐사 장비는 이상한 장면을 촬영하기도 합니다. 완전히 검은 공간 속에서 여러 개의 빛이 천천히 움직이는 모습. 마치 별들이 바닷속을 떠다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그것은 작은 생명들입니다. 서로를 먹고 도망치고 유인하며 살아가는 심해의 주민들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늘 굶주림이 있습니다. 심해에서는 감정조차 생존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학자들은 심해 생물에게 인간 같은 감정을 상상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묻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수컷이 평생 암컷 몸에 붙어 살아가는 모습. 몇 달 동안 움직이지 않고 먹이를 기다리는 인내. 어둠 속에서 서로를 찾기 위해 남기는 신호들. 그 안에는 단순한 본능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무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 확실한 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달보다 심해를 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구 바다의 대부분은 아직 탐험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깊은 곳에는 여전히 이름조차 없는 생명들이 숨어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인간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심해 아귀의 친척들이 검은 바다 아래를 떠다니고 있을지 모릅니다. 빛 하나를 흔들면서. 그리고 그 어둠 속에는 오래전부터 선원들이 두려워했던 또 다른 이야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깊은 바다 아래에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존재가 산다고 믿어왔습니다. 아주 오래전 사람들은 바다를 두려워했습니다. 특히 밤의 바다는 더욱 그랬습니다. 파도 아래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빛이 떠오르고 검은 물속에서 이상한 그림자가 움직이면 선원들은 그것을 악령이나 바다 괴물이라고 믿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미신처럼 들리지만 당시 사람들에게 바다는 실제로 설명할 수 없는 공포였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깊은 심해를 거의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어부들은 깊은 밤 바다 아래에서 초록빛이 천천히 움직이는 장면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대한 입을 가진 그림자가 배 아래를 지나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런 이야기들은 세계 여러 지역에서 비슷하게 반복되었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과장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두려움이 상상을 키웠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 인간은 조금씩 심해를 내려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전설 속 괴물과 닮은 생물들이 실제로 발견되었습니다. 심해 아귀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처음 사진이 공개되었을 때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눈처럼 빛나는 기관, 몸보다 더 큰 입, 날카로운 이빨. 그 모습은 마치 인간이 공포를 상상하며 그린 괴물과 거의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쩌면 옛 전설은 완전히 틀린 이야기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진짜 미스터리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심해 탐사 장비들은 가끔 이상한 장면들을 기록합니다. 카메라 불빛이 비추자 갑자기 사라지는 거대한 그림자, 정체를 알 수 없는 긴 움직임, 그리고 기록되지 않은 빛의 패턴들. 문제는 심해 탐사가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수천 미터 아래에서는 압력이 너무 강해 대부분 장비가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통신도 불안정합니다. 빛도 거의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아직 심해 대부분을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지구 바다의 넓은 영역은 여전히 미지의 공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과학자들조차 말합니다. 우리는 달 표면보다 심해 바닥을 더 모른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설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거대한 심해 포식자가 존재할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심해 생물들이 인간이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빛을 이용한 신호 체계는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깊은 바다의 생물들은 왜 서로 다른 빛을 사용할까요? 왜 어떤 빛은 느리게 깜빡이고 어떤 빛은 갑자기 폭발하듯 번쩍일까요? 단순한 사냥 도구일까요? 아니면 서로의 존재를 알리는 언어일까요? 아직 확실한 답은 없습니다. 심해학이 역시 여전히 많은 비밀을 숨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종류는 얼마나 오래 사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어떤 종류는 살아있는 모습조차 거의 촬영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대부분 죽은 표본이나 잠깐 지나가는 영상으로만 이 생물을 연구해왔습니다. 그러니 어쩌면 우리는 심해아귀를 절반밖에 이해하지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가장 무서운 부분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모르는 존재를 가장 두려워합니다. 깊은 심해 아래에서는 지금도 수많은 생명들이 서로를 삼키며 살아갑니다. 빛 하나가 흔들리고 또 다른 그림자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그 어둠은 이제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손길이 점점 더 깊은 곳까지 내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해는 오랫동안 인간의 손이 닿지 않는 장소처럼 보였습니다. 너무 깊고, 너무 어둡고, 너무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언제나 더 아래로 내려가려 했습니다. 더 많은 자원, 더 많은 에너지, 그리고 더 많은 돈을 위해서였습니다. 문제는 심해 생물들이 아주 느린 세계에 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상에서는 변화가 빠릅니다. 숲은 계절마다 달라지고 강은 계속 흐릅니다. 하지만 깊은 심해는 다릅니다. 그곳은 시간이 거의 멈춘 장소에 가깝습니다. 먹이 하나가 가라앉는데 며칠이 걸리고 작은 변화 하나가 생태계 전체에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남긴 흔적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최근 과학자들은 아주 깊은 바다에서 이상한 것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플라스틱 조각, 버려진 낚싯줄, 금속 쓰레기, 심지어 인간이 사용한 화학물질 흔적도 발견됩니다. 믿기 어렵지만 햇빛조차 닿지 않는 깊은 심해까지 인간의 흔적이 내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심해아귀 같은 생물들에게 천천히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특히 바다 온도의 변화는 큰 문제입니다. 심해는 원래 매우 안정된 환경입니다. 온도 변화도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지구의 기후가 변하면서 깊은 바다의 흐름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작은 변화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해 생물들에게는 그것이 심존 전체를 흔드는 사건이 됩니다. 먹이가 이동하기 시작하고 물의 흐름이 달라지고 산소양까지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해아귀는 오랜 시간 동안 굶주림과 어둠에 적응해왔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만든 변화는 너무 빠릅니다. 수백만 년 동안 천천히 진화한 생명에게 갑작스러운 변화는 재앙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위험이 있습니다. 바로 심해 개발입니다. 인간은 이제 바다 아래 광물을 채굴하려 합니다.
깊은 심해 바닥에는 희귀한 금속들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심해 생태계가 심각하게 파괴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거대한 기계가 해저를 긁어내면 수천 년 동안 유지된 환경이 단 몇 시간 만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무엇이 사라질지도 제대로 모른다는 것입니다. 심해 생물 대부분은 아직 연구되지 않았습니다. 이름조차 없는 생명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쩌면 인간은 발견도 하지 못한 채 어떤 종을 멸종시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심해 아귀는 단순한 괴물이 아닙니다. 이 생물은 지구에서 가장 극단적인 환경 속에서도 살아남은 생명의 증거입니다. 빛 없는 곳에서도 생명은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굶주림 속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끝없는 압력 속에서도 진화했습니다. 그 모습은 무섭지만 동시에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심해 아귀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생각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 그리고 인간은 아직 자연을 거의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다 위를 항해하며 세상을 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깊은 아래에서는 지금도 수많은 생명들이 인간 몰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흔들며. 그리고 어쩌면 심해의 가장 큰 비밀은 아직 시작조차 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최근 몇 년 동안 과학자들조차 설명하지 못하는 이상한 장면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심해 탐사 영상들 가운데에는 과학자들조차 오래 바라보지 못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카메라 불빛이 닿는 순간 검은 공간 속에서 갑자기 거대한 입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너무 빨라서 형태조차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영상에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긴 그림자가 탐사 장비 아래를 지나갑니다. 또 어떤 장면에서는 여러 개의 빛이 일정한 간격으로 움직입니다. 마치 누군가 신호를 보내는 것처럼. 물론 과학은 신중합니다. 착시일 수도 있습니다. 물 흐름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카메라 오작동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비슷한 기록들이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깊은 심해는 여전히 인간에게 가장 낯선 세계입니다. 그래서 작은 이상현상 하나도 쉽게 설명되지 않습니다. 심해 아귀 역시 처음 발견되기 전까지는 거의 전설에 가까운 존재였습니다. 만약 누군가 옛날 사람들에게 머리에서 빛을 흔들며 사냥하는 검은 물고기 이야기를 했다면 아마 대부분 웃어 넘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압니다. 현실의 심해는 인간 상상보다 훨씬 이상하다는 사실을. 어떤 과학자들은 심해 생물들이 인간이 모르는 방식으로 진화했을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빛을 사용하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깊은 바다에서는 빛이 곧 언어이고 함정이며 생존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직 인간은 그 의미를 완전히 해독하지 못했습니다. 왜 어떤 생물은 규칙적으로 빛을 깜빡일까요? 왜 어떤 빛은 특정한 순간에만 나타날까요? 그리고 가장 이상한 점, 왜 일부 심해 생물들은 탐사 장비 불빛을 피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까요? 마치 자신들이 숨겨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처럼. 물론 이것이 높은 지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심해 생물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감각 세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인간은 눈으로 세상을 봅니다. 그러나 심해 생물들은 진동을 보고 냄새를 듣고 화학 신호를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들의 세계는 완전히 다른 규칙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어떤 과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심해는 외계 행성보다 더 낯선 장소일 수 있다. 실제로 깊은 바다를 탐사한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이상한 공포를 이야기합니다. 끝없는 검은 공간, 아무 소리도 없는 압력, 그리고 불빛 바깥에 무엇이 있는지 절대 알 수 없다는 감각. 인간의 뇌는 원래 밝은 세상에 익숙하게 진화했습니다. 그래서 심해 같은 환경에서는 본능적인 두려움을 느낍니다.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가 공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공포 위에서 심해 아귀는 살아갑니다. 이 생물은 어둠을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둠 자체가 되어버렸습니다. 빛없는 세계 속에서 가장 완벽하게 적응한 포식자. 그 모습은 무섭지만 동시에 경이롭습니다. 왜냐하면 심해 아귀는 단순한 괴물이 아니라 지구 생명이 얼마나 극단적으로 변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언젠가 인간이 심해를 완전히 탐험하게 된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그리고 그날이 왔을 때 가장 놀라는 존재는 어쩌면 인간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깊은 심해를 바라보다 보면 이상한 기분이 듭니다. 그곳은 지구 안에 존재하지만 동시에 전혀 다른 행성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빛도 없고 소리도 거의 없고 인간이 살아갈 수도 없는 세계. 그런데도 생명은 그곳에서 길을 찾아냈습니다. 심해 아귀는 바로 그 증거입니다. 처음 보면 사람들은 이 생물을 괴물이라고 부릅니다. 거대한 입, 날카로운 이빨, 어둠 속에서 흔들리는 작은 빛, 모든 것이 공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오래 바라보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이 생물은 잔인해서 그렇게 변한 것이 아닙니다. 살아남기 위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끝없는 굶주림, 끝없는 압력, 끝없는 어둠. 심해 아귀는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수백만 년 동안 살아남았습니다. 인간은 종종 자연을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것은 좋은 생명이고 무서운 것은 나쁜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자연은 그런 기준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연은 오직 살아남는 방향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심해 아귀의 기괴한 몸도 사실은 완벽한 생존의 결과입니다. 큰 입은 굶주림 때문이었고 빛은 어둠 때문이었으며 몸에 붙어 살아가는 수컷 역시 끝없는 고독 때문이었습니다. 생명은 언제나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 모습이 인간 눈에 낯설 뿐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심해를 두려워하는 이유도 그것 때문인지 모릅니다. 깊은 바다에서는 인간이 세상의 중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믿어온 규칙들이 모두 사라집니다. 빛도 의미 없고 힘도 의미 없고 눈조차 제대로 쓸 수 없는 세계. 그곳에서는 완전히 다른 방식의 생명들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는 그 세계를 거의 알지 못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검은 심해 아래에서는 수많은 생명들이 서로를 삼키고 도망치고 빛을 흔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 몰래. 어쩌면 심해 아귀보다 더 이상한 존재들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발견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심해를 탐험한다는 것은 단순히 새로운 생물을 찾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깨닫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지구는 인간만의 세상이 아닙니다. 햇빛이 닿지 않는 가장 깊은 곳에서도 생명은 숨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들은 말없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인간은 정말 자연을 이해하고 있는가? 아마 아직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아직 알지 못하는 세계를 너무 쉽게 망가뜨리지 않도록. 깊은 심해는 느리게 움직이는 장소입니다. 한번 무너지면 다시 회복되기까지 아주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인간보다 훨씬 오래 살아남아온 생명들이 지금 우리의 선택을 조용히 견디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밤 바다를 떠올리게 된다면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수천 미터 아래 끝없는 검은 물속. 그 어둠 어딘가에서 작은 빛 하나가 천천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포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생명의 기적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깊은 심해를 여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채널을 응원해 주십시오.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신비로운 생명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